로베르트는 미끄러지는 중이었다. 예전 꿈과 다를 게 하나도 없었다. 잠들자마자 계속 밑으로 미끄러지는 꿈 때문에 로베르트는 괴로웠다. 높은 쇠기둥을 끌어안고 아래로 미끄러지고 있었다. 밑을 쳐다보면 안 돼 하고 로베르트는 생각했다. 쇠기둥을 꽉 붙잡느라 손바닥이 뜨거울 정도로 계속 미끄러져 내려가다가 부드러운 이끼가 깔린 땅바닥에 쿵하고 떨어졌을 때 어디선가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수학 귀신이 로베르트 앞에 벨벳처럼 부드러운 갈색 가죽빛을 띤 버섯 위에 앉아 있었다. 수학 귀신은 로베르트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작았으며 반짝이는 두 눈으로 로베르트를 쳐다보고 있었다. 너는 이곳에 도대체 어떻게 온 거니? 수학 귀신의 물음에 로베르트는 위쪽을 가리켰다. 쇠기둥이 하늘을 향해 치솟아 있었다. 그리고 위쪽에 비스듬한 짧은 막대가 달려 있었다. 그러니까 로베르트는 거대한 숫자 1들로 가득한 조그만 숲에 떨어진 것이다. 주위의 공기에서 붕붕 소리가 났다. 숲속을 가득 채운 조그만 모기처럼 생긴 숫자들이 로베르트의 코앞에서 빙빙 춤을 추었다. 로베르트는 두 손을 휘저어 숫자들을 쫓으려 했으나 그러기에는 숫자들이 너무나 많았다. 로베르트는 조그만 2, 3, 4, 5, 6, 7, 8, 9들이 자신을 건드리는 것을 느꼈다. 로베르트는 평소에도 모기나 나방 따위를 징그러워했던 터라 모기처럼 생긴 그 괴상망측한 숫자들이 가까이 다가오기라도 하면 질겁을 했다. 숫자들이 날아다니는 게 싫은 모양이지. 수학 귀신은 로베르트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자그마한 손바닥을 쫙 펴더니 손바닥에 대고 피우하고 입바람을 불었다. 그러자 단번에 숫자들이 사라지고 나무 높이만큼 큰 숫자 1들만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다. 안 찌그러니, 로베르트? 수학 귀신이 말했다. 오늘 수학 귀신은 놀라울 정도로 친절했다. 어디에? 버섯 위에? 그러면 어때서? 꼴사납게 버섯 위에 어떻게 앉니? 로베르트가 투덜거렸다. 도대체 우리가 지금 있는 데가 어디니? 동화책 속이니? 지난번에는 네가 승합풀 위에 앉아있더니 이번에는 나더러 버섯 위에 앉으란 말이야. 그러고 보니 버섯 위에 앉으라는 말이 어쩐지 귀에 익은데. 어디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그런 걸 읽은 적이 있어. 그건 아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버섯일 거야. 수학 귀신이 말했다. 그런 동화책에 나오는 것들이 수학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지? 귀신이 곡할 노릇이군. 로베르트가 투덜거렸다. 사람이 꿈을 꾸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너는 내가 모기처럼 날아다니는 그 숫자들을 생각해냈다고 여기는 거니? 여기서 지금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꿈을 꾸는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너잖아. 나는 말똥말똥하다고. 자, 어쩔래? 너는 계속 그렇게 서 있을 참이니? 로베르트는 수학 귀신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로베르트는 수학 귀신이 앉아 있는 버섯 옆에 다른 버섯 위로 올라갔다. 그 버섯은 엄청나게 크고 부드럽고 윗부분이 볼록 솟아 있어 소파처럼 편안했다. 여기가 마음에 드니? 내가 궁금한 건 단지 누가 이 모든 걸 생각해냈느냐는 거야. 날아다니는 숫자복이나 내가 미끄럼 타고 내려온 일자 모양의 쇠기둥은 정말 나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들이야. 얘가 그랬지? 그럴 수도 있겠지. 수학 귀신은 흡족한 표정으로 버섯 뒤에 드러누웠다. 그런데 뭔가 빠진 게 있어. 뭔데? 영이야. 그건 맞는 말이었다. 그 많은 숫자 모기 중에 0은 하나도 없었다. 왜 영이 빠진 거지? 로베르트가 궁금해 못 참겠다는 듯 물었다. 영은 인간이 생각해낸 가장 마지막 숫자이기 때문이야. 이상할 것도 없어. 영은 말하자면 숫자 가운데서 가장 세련된 숫자거든. 여길 봐. 수학 귀신은 다시 산책용 지팡이로 나무 높이만큼 큰 일들 사이로 보이는 빈 하늘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다. MCM. 참, 내가 태어난 애는 언제니? 나? 1986년. 로베르트는 별로 내키지 않는다는 듯이 대답했다. 수학 귀신은 다음과 같이 썼다. MCMLXXXVI. 아, 나도 저런 숫자를 본 적이 있어. 묘비에서 가끔 볼 수 있는 구식 숫자지? 로베르트가 큰 소리로 말했다. 저건 옛날에 로마 사람들이 만들어낸 숫자야. 그 사람들도 정말 고생이 많았지.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숫자는 읽고 이해하기가 아주 어려워. 정말 읽는 것부터가 벌써 문제지.
그래도 뭐 설마 이 정도는 읽을 수 있겠지? I, 1, 그럼 저건 X, X는 10이야. 그래. 그러니까 너는 MCM의 XXXVI에 태어났단 말이야. 어휴, 너무 복잡하잖아. 로베르트가 신음소리를 냈다. 바로 그거야. 왜 이렇게 복잡한지 알겠니? 로마 사람들에게는 영이 없었기 때문이야. 이해할 수가 없어. 네가 말하는 영이 무얼 뜻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어. 영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맞았어. 그게 바로 영의 독특한 점이지. 수학 귀신이 말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게 어떻게 하나의 숫자가 될 수 있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건 중요하지 않잖아.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어. 문제는 단지 영에 다가가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점이지. 그래도 한번 접근을 시도해볼까? 지난번 꿈에서 커다란 껌 한 개를 수십억 명의 사람에게 나누어 주니까 어떻게 되었는지 너 아직 기억하니? 각자가 받은 몫이 점점 작아져서 결국에는 우리가 껌 조각을 더 이상 눈으로는 물론이고 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게 되었지. 그렇지만 아무리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눈다고 해도 우리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 즉 영에 도달하지는 못해. 거의 영에 이른다고는 할 수 있어도 그것은 영이 아니란 말이야. 그랬어? 로베르트가 물었다. 그래서 영에 이르려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해. 빼기로 해보는 게 나을 거야. 그게 훨씬 더 쉽거든. 수학 귀신이 엄청나게 길쭉한 여러 개의 일 가운데서 한 개를 산책용 지팡이로 톡 건드렸다. 그러자 그것은 바로 줄어들더니 아주 알맞은 크기로 로베르트 옆에 자리 잡았다. 자, 계산해봐. 나는 계산 잘 못해. 바보 같은 소리. 1 빼기 1은 1 빼기 1은 0. 이거야 쉽지. 이제 알겠니? 0이 없으면 이런 계산은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지만 무엇 때문에 0을 써야 하지? 나머지가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쓸 필요가 없잖아. 있지도 않은 것에 해당하는 숫자를 왜 써야 하는데? 그러면 이걸 계산해봐. 1 빼기 2는 1 빼기 2는 마이너스 1. 맞았어. 그런데 0이 없다면 내가 말하는 숫자 배열은 이렇게 나타나겠지. 점점점 4, 3, 2,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점점점. 4와 3의 차이는 1이고 3과 2의 차이도 1이고 2와 1의 차이도 마찬가지로 1인데 1과 마이너스 1의 차이는 2. 로베르트는 자신 있게 말했다. 거봐. 그러니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숫자 하나가 들어가야 하지 않겠니? 망할 놈의 0. 로베르트가 큰 소리로 말했다. 내가 말했잖아. 0이 없으면 안 된다고. 가엾은 로마 사람들은 0이 필요 없다고 믿었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1981기라고 쓰지 못하고 M과 C와 L과 S와 V를 가지고 끙끙대야만 했던 거야. 그런데 이 얘기가 아까 말한 껌이랑 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 로베르트가 신경질을 내며 물었다. 껌도 잊어버리고 쥐도 잊어버려. 영의 진짜 비밀은 그것과는 아주 마른 거니까 그걸 알려면 내가 생각을 조금 할 필요가 있지. 할 수 있겠니? 아니면 피곤해서 그만할래? 피곤하지 않아. 게다가 더 이상 미끄럼을 타지 않아도 되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이 버섯 앉아보니 의외로 아주 편안한 걸. 좋아, 그렇다면 너한테 작은 문제 하나만 더 내도 되겠지? 저 녀석이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공손하다니 무슨 속셈일까? 나를 골탕 먹이려는 수작이 틀림없어. 로베르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물론 얼마든지 내봐. 수학 귀신이 문제를 냈다. 9 더하기 1은 별거 산이네. 10이지 뭐야? 로베르트는 총알처럼 잽싸게 대답했다. 그걸 어떻게 쓰지? 나는 지금 볼펜이 없어. 상관없어. 그냥 하늘에다 써봐. 여기 내 지팡이로. 9 더하기 1은 10. 로베르트가 보랏빛 구름 글자로 문제와 답을 하늘에 썼다. 왜 그런 거지? 수학 귀신이 물었다. 왜 1하고 0이냐는 말이야. 1 더하기 0이 10은 아니잖아. 말도 안 돼. 로베르트는 고함을 질렀다.
저기 쓰여 있는 것은 1 더하기 0이 아니라 1과 0이 함께 있는 거야. 그러니까 10이 되잖아. 글쎄, 그게 왜 10이 된다는 거냐고?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왜 그렇게 쓰고 있는지 나한테 설명할 수 있겠니? 왜? 너 정말 사람 골치 아프게 하는구나. 로베르트는 끙끙거렸다. 넌 그거 알고 싶지 않니? 수학 귀신은 이렇게 묻더니 버섯 위에서 흐뭇한 표정을 지으면서 몸을 뒤로 기댔다. 그러고는 로베르트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빨리 말해봐. 로베르트가 졸랐다. 아주 간단해. 그건 깡충뛰기에서 나온 거야. 깡충뛰기에서? 로베르트가 의아해하며 말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언제부터 숫자가 깡충뛰었다는 거야? 내가 그걸 깡충뛰기라고 부르니까 이름이 깡충뛰기일 뿐이야. 설마 너 여기서 지금 누가 숫자들을 마음껏 부리는지 잊어버린 건 아니지? 내가 괜히 수학 귀신인 줄 알아? 알았어, 알았다고. 로베르트는 얼른 수학 귀신의 비위를 맞추었다. 그러면 깡충뛰기가 무슨 뜻인지나 말해봐. 좋아. 제일 좋은 방법은 다시 1에서부터,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구구단부터 시작하는 거야. 1 곱하기 1은 1,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1을 계속 곱해갈 수 있어. 하지만 어떤 경우든 답은 항상 1로 나올 뿐이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그렇지. 그러면 그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는 1 가지고 해봐. 알았어. 로베르트가 말했다. 2 곱하기 2는 4,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8,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16,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32. 숫자가 굉장히 빨리 커지네. 이렇게 나가다간 얼마 안 가 계산기가 필요하겠는걸. 그럴 필요 없어. 이제 5로 해볼까? 그러면 숫자가 더 빨리 커져. 5 곱하기 5는 25. 5 곱하기 5 곱하기 5는 125.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는 625.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는 3125.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는 15625. 그만해. 숫자가 커지기만 하면 너는 금방 어쩔 줄을 모르는구나. 큰 숫자라고 겁낼 필요가 전혀 없어. 글쎄, 정말 그럴까?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5만 계속해서 자꾸 곱해 나가는 건 아주 골치 아파. 맞아. 항상 똑같은 숫자를 반복해서 쓰는 건 수학 귀신한테는 너무 지루하거든. 그래서 나는 같은 숫자를 계속 쓰는 대신 그 숫자가 몇 번 강충 끼었다는 표시를 숫자 오른쪽 위에 조그맣게 덧붙였어. 5의 1제곱은 5, 5의 제곱은 25, 5의 세제곱은 125, 5의 1강충, 5의 2강충, 5의 3강충 이런 식으로 5를 강충 끼게 만드는 거지. 알아듣겠니? 내가 만일 이 강충 끼기를 10을 가지고 똑같이 한다면 계산은 더 쉬워지지. 그건 거저먹기라서 계산기도 필요 없다고. 10을 한번 깡충 끼게 하면 원래 그대로 있게 되지. 10의 1제곱은 10. 내가 10을 2번 깡충 끼게 하면 10의 제곱은 100. 내가 10을 3번 깡충 끼게 하면 10의 세제곱은 1000이지. 그럼 내가 25번 깡충 뛰게 하면 10만이 되고 여기다 한 번 더 깡충 뛰게 하면 100만이 되는 거네. 로베르트가 말했다. 무한대까지. 굉장히 쉽지? 그게 바로 영이 지닌 장점이야. 이제 너는 숫자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그 숫자가 어떤 값을 지니는지 바로 알 수 있어. 다시 말해, 숫자는 앞에 있을수록 값이 크고 뒤에 있을수록 값이 작아. 555를 예로 들면 맨 뒤에 5는 더도 덜도 아닌 5지만 두 번째 5는 5의 10배가 되어 50이고 맨 앞에 5는 맨 위에 5에 비하여 100배의 값을 지녀 500이지. 왜 그러냐고. 숫자가 앞으로 한 번 넘어갈 때마다 10이 한 번씩 깡충 뛰기를 한 셈이니까. 옛날 로마 사람들이 쓰던 5는 항상 5일 뿐 50이나 500이 될 수가 없었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깡충뛰기를 몰랐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들이 깡충뛰기를 할 수 없었던 건 0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고, 같은 계산한 숫자를 써야 했던 것이지. 너는 0이 없어서 그렇게 고생했던 로마 사람들을 생각하면 내 처지가 얼마나 좋은 건지 고맙게 생각해야 돼. 0이랑 깡충뛰기에 도움만 조금 받으면 너는 평범한 숫자는 뭐든지 혼자서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야. 그 숫자가 작든 크든 상관없이 786을 예로 들어서 한번 해봐. 나는 786 필요 없어. 어이쿠, 너는 어쩌면 그렇게 바보 같은 소리를 하니? 786이 싫으면 내가 태어난 해인 1986을 가지고 해봐. 수학 귀신은 또다시 무시무시하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게다가 수학 귀신이 앉아있던 버섯도 같이 점점 커졌다. 빨리 해. 수학 귀신이 울부짖듯이 소리쳤다. 빨리. 이제 또 발작이 시작됐군. 로베르트는 생각했다. 저 녀석은 조금만 화가 나도 도저히 참지를 못한다니까. 증상이 보켈 박사보다 더 심하단 말이야. 로베르트는 하늘의 커다란 이를 조심스럽게 썼다. 틀렸어. 수학 귀신이 소리를 질렀다. 처음부터 완전히 틀렸다고. 내가 어쩌다 너 같은 얼간이를 알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야, 이 멍청아. 숫자를 만들어내라고 했지. 내가 언제 너한테 숫자를 그냥 마구 휘갈겨 쓰라고 했냐? 로베르트는 빨리 잠에서 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이런 대접을 받고 가만히 있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로베르트는 수학 귀신의 머리통이 점점 빨개지고 커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뒤에서부터? 수학 귀신이 소리쳤다. 로베르트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뒤에서부터 시작해야지. 앞에서부터 시작하면 어떡해? 그러지 뭐. 로베르트는 수학 귀신과 다투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2를 지우고 6을 썼다. 그렇게 해야지. 이제 겨우 알아들은 모양이지? 그럼 계속해볼까? 맘대로 해. 로베르트는 뾰로통한 표정으로 대꾸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내가 별거 아닌 일로 그렇게 시뻘개진 얼굴로 버럭버럭 소리를 질러가며 화를 내는 게 참 싫어. 미안. 수학 귀신이 말했다. 그렇지만 나로서는 어쩔 수가 없어. 난 수학 귀신이지. 맘 좋은 산타클로스가 아니니까. 네가 쓰라는 대로 6을 썼으니 이제 됐지? 수학 귀신은 고개를 흔들더니 그 아래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6 곱하기 1은 6. 그게 내가 쓴 거랑 뭐가 달라? 곧 알게 될 거야. 이제는 발을 쓸 차례야. 한 번 앞으로 넘어갔으니까 12한번 깡충뛰기를 했다는 걸 잊으면 안 돼. 그제야 로베르트는 수학 귀신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눈치챘다. 8 곱하기 10은 80.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알겠어. 수학 귀신이 뭐라고 대꾸할 틈도 주지 않고 로베르트는 계속해서 소리쳤다. 9에서는 12 깡충뛰기를 2번 한 거야. 그러고는 하늘에다 적었다. 9 곱하기 100은 900. 그리고 1 곱하기 1000은 1000. 이건 12 3번 깡충 뛴 거야. 지금까지를 모두 합하면 6 더하기 80 더하기 900 더하기 1000은 1986. 이 정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이 정도쯤은 수학 귀신 없이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래, 너 너무 잘난 척하는 것 아니니? 지금까지는 아주 평범한 수들만 가지고 해보았잖아. 그런 거야, 당연히 3살 먹은 어린애도 할 수 있지. 내가 마술을 부려 온갖 계산한 수들을 만들어낼 때까지 기다려봐. 그러면 사정이 달라질걸? 내 맘대로 안 되는 그런 수들이 얼마나 많다고. 그뿐인 줄 아니? 수 중에는 우리 상상에만 있는 수, 미치광이 같은 이상한 수들도 있는데 그런 수들이 끝없이 많단 말이야. 너는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야. 항상 원 안에서 빙빙 돌기만 하는 수가 있는가 하면 도무지 끝이 나지 않는 수도 있다고. 이런 말은 하는 동안 수학 귀신은 입을 점점 더 크게 옆으로 벌리면서 비죽거렸다. 어찌나 입이 찢어져라 비죽거렸던지 심지어는 입속에 있는 이가 다 보일 정도였는데 이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러더니 수학 귀신은 로베르트의 코앞에서 지팡이를 뱅뱅 돌리기 시작했다. 사람 살려. 로베르트는 소리를 지르다가 잠에서 깨어났다. 로베르트는 아직도 잠이 덜 깬 멍한 상태로 엄마한테 가서 말했다. 엄마, 내가 태어난 해가 언제인 줄 아세요? 6 곱하기 1 더하기 8 곱하기 10 더하기 9 곱하기 4 100 더하기 1 곱하기 1000이에요. 요즘 제가 왜 저러는지 대체 영문을 모르겠단 말이야. 엄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는 코코아를 한 잔 타서 로베르트에게 내밀었다. 이거 마시고 정신 좀 차려. 왜 그런 알아듣지도 못할 애끼만 하는 거니? 로베르트는 잠자코 코코아를 마셨다. 어차피 자신이 겪은 일을 엄마에게 전부 설명하기도 어려웠고 설명해 보았자 엄마가 이해하실 리도 없을 테니까.